안녕하세요. 작곡가 팀 제로입니다. 항상 카드 뉴스로만 이렇게 찾아뵙다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게 영상이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아무튼 간에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이유는요. 레슨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레슨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큐베이스를 잘 몰라서 그 레슨에 대한 과제나 아니면 레슨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꽤 발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큐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따로 커리큘럼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만들었냐면은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돈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카드 뉴스로 따로 만들까 아니면 커리큘럼으로 만들까 하다가 카드 뉴스로 만들면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좀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거를 좀 다뤄볼 거냐면요. 일단은 큐베이스 단축키하고 그 다음에 그 단축키를 좀 더 사용자에 맞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단축키 지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BPM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디 트랙, 인스트루먼트 트랙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악기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그런 오토메이션이나 CC 미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펙터 적용 방법, 인서트하고 샌드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샌드 방식을 걸려면 FX 트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FX 트랙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디 신호에 대한 인아웃의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그냥 말로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인아웃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룹 트랙이라고 있는데, 뭐 드럼 같은 거는 뭐 한 10트랙이 되니까 이런 거를 바로 아웃풋으로 하는 것보단 그룹 트랙으로 한번 거쳐가지고 그 그룹 트랙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악기들과 밸런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그룹 트랙을 이용해가지고 FX 트랙 솔로를 듣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어갈게요. 단축키에 대해서는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은 재생에 관한 이제 단축키,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단축키, 그 다음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단축키, 그 다음에 그 외에 점점점 해가지고 하고, 저는 또 이제 제가 쓰기 편한 단축키들을 또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설정하는 거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저는 무슨 기능을 단축키로 설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바 재생인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GH 이거는 축소 기능 이렇게 G, H 이렇게 축소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루프 셀렉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클립을 선택하면은 그 선택한 영역을 재생하고 또 루핑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루프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Shift G 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G 하면은 이렇게 재생이 되겠죠.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루프 돌 수 있게 이 리전을 영역을 지정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Shift F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재생 영역이라기보다는 운영에 좀 가깝긴 한데 재생할 때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그냥 여기 재생 기능에다가 넣었는데 이거 뭐냐면은 전체 클립이 있어요. 전체 클립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최대 맥시멈 끝까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Shift F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작업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Shift F 하면은 전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편집 기능이 좀 많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금방 쑥쑥쑥쑥 지나가 볼게요. Alt 뮤트는 선택한 클립을 뮤트하는 거예요. 뭐 미디 클립도 뮤트할 수 있고요. 오디오 클립도 뮤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재생은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소리는 켜져 있어요. 소리는 나오는데 지금 클립 자체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클립을 뮤트하는 기능이고 클립을 선택하고 Alt 뮤트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랙을 솔로 뮤트 설정하는 게 이제 SM인데 S 이러면 이제 트랙 자체가 이제 솔로 트랙이 되는 거고요. M 하면은 트랙 자체가 뮤트가 되는 거라서 아무리 입력을 해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제 클립 내에서도 이 기능이 가능한데요. 이게 솔로 한 다음에 뮤트는 할 수 없어요. 뮤트는 뭐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Alt 뮤트는 할 수 있지만은 뮤트는 선택할 수 없고 요 지금 클립만 재생하고 싶다. 요 클립만 재생을 하고 싶다면은 솔로 S를 클릭해 주시고 하시면은 이 클립만 지금 재생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소리가 다 들리게 만약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밖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클립 안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클립 안 소리만 나오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이러니? Ctrl C, Ctrl X, Ctrl V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실 거니까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이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Ctrl D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선택한 이 클립을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바로 되는 거예요. Ctrl D를 하면. 그 대신에 바로 뒤에 그러니까 엔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바로 뒤에 이렇게 붙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아무튼간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Alt는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 트랙 그리기, 트랙 복사, 그 다음에 자르는 것과 미디 정보 입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트랙을 Alt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트랙을 그릴 수가 있고요. 클립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lt 해가지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클립을 자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Alt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또 미디 정보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t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J 이거는 퀀타이즈 기능을 키고 끄고 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 있는 스냅이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J를 누르면은 입력하는 게 다 퀀타이즈가 돼요. 퀀타이즈는 여기에서 최소 단위를 입력할 수가 있겠죠. 뭐 32면은 32 하면은 32까지 퀀타이즈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또 Q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입력된 정보 안에서 내가 4분의 1박으로 퀀타이즈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정박에 맞춰서 다 이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Q고요. 퀀타이즈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지우기, 컨트롤 Z 되돌리기, 컨트롤 쉬프트 Z 되돌린 것을 다시 되돌리기, 이걸 언두라고 하죠. 리두, 언두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능에 보면은 컨트롤 W 이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제가 창 나갈 때
요거 안 누르잖아요. 이게 컨트롤 W를 누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을 나갈 때 컨트롤 W 누르시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패널, 요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거의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재생하고 있는지, 재생을 할 건지, 녹음을 할 건지, 멈출 건지,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서클이 있으면은 그 반복할 건지 반복 안 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트랙 템포도 여기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 그 메트로놈 소리도 여기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메트로놈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메트로놈 셋업, Alt Shift C네. 메트로놈을 많이 모르시는데, 메트로놈 셋업 여기 이제 나중에 단축키 이거 가르쳐 드릴 건데, 키 커맨드에서 메트로놈 셋업을 들어가시면요, 메트로놈 음량에 대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녹음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했죠. F3, F4 뭐 이거는 믹서 창, 믹서를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F3, 그 다음에 F4는 인아웃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인아웃만 조정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F11, F11은 이제 미디 트랙을 활용할 때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상악기를 불러오고 그 다음 미디 트랙으로 지정을 해줄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VST Instrument Rac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별표는 녹음이고, C는 메트로놈, 아까 메트로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 패널에서도 할 수 있는데 C라는 단축키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기능으로 뭐 가상 키보드는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이제 키보드로 건반을 연주하는 게 가능한데, 이게 Alt K 기능입니다. 근데 Alt K를 누르면은 다른 그런 단축키들은 잘 안 먹혀요. 먹히는 것도 있는데, 뭐 F3이나 F4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키보드로 해결하는 건 거의 다 안 먹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템포 트랙 여는 건 컨트롤 T, 컨트롤 T 이렇게 하면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트랙이 열립니다. 그리고 로케이터, 아까 이제 그 반복하는 요 리전 자체를 로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오디오 트랙을 익스포트 할 때나 아니면 미디 트랙을 익스포트 할 때나 이렇게 리전을 지정해 줘야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빼겠다 요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 주는 게 단축키가 P입니다. 아까 Shift G로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정했던 단축키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엔드 콘타이즈 기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건데, 이렇게 끝을 콘타이즈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단축키를 내가 편한 단축키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일 탭에서 키 커맨드를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검색해 가지고 이 기능에 내가 원하는 단축키를 넣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축,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딱 클릭하시고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내가 뭐를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저는 지금 컨트롤 시프트 G를 눌렀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적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저 안 쓸 거니까 다시 지울게요.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설정해두면 편한 게 몇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엔드 퀀타이즈 기능, 엔드 퀀타이즈 기능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퀀타이즈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키 커맨드로 들어가시면 바로 밑에 엔드 퀀타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Q 바로 옆에 W가 있어서 W 키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랙을 이제 추가해주는 그런 단축키, 이렇게 Alt 1, 2, 3, 4, 5로 지정을 했는데요. 제가 많이 쓰는 인스트루먼트 트랙, 그 다음에 미디 오디오 트랙, 그룹 트랙, FX 트랙, 그 다음에 폴더 트랙. 미디 트랙은 잘 안 써서 미디 트랙은 굳이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키 커맨드에 보시면은 Add 트랙, 여기 폴더 안에 이렇게 쫙쫙쫙쫙쫙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Edit Channel Setting,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 이펙터를 걸 수 있는 창인데, 요거를 저는 단축키 Alt하고 뭐라고 하지? 물결 표시라고 하나요? Alt하고 물결 표시 되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Edit Channel Setting 이라고 뜹니다. Edit Channel Setting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trl Shift R, 이 이제 요거는 가상악기 요 창을 여는 건데, 가상악기 개인적인 창, 요게 여기서 막 작업하다가 가상악기에 대한 정보를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축키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오토화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믹스다운은 정말 많이 쓰죠. 요거는 꼭 지정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 컨트롤 쉬프트 스페이스로 저는 지정을 했어요. 근데 뭐 편하신 거 지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오디오 믹스다운, 오디오로 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저는 미디 파일을 임포트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미디 파일을 여기 가가지고 임포트를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 근데 지정을 안 하면은, 근데 저는 지정을 해놔서 이렇게 바로 그냥 하면은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르면은 바로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축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받고 이제 BPM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BPM 지정하는 방법은 뭐 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인데요. 여기 트랜스포트 패널에서 이 지금 색깔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뭐 바꾸실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내가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4마디까지는 128 bpm으로 하는데 갑자기 느려지고 싶어.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밀한 거를 하려면은 템포 트랙에 가가지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죠. 이렇게 트랜스포트 패널로 바로 하면은 그냥 몇 번 클릭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템포 트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템포 트랙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4마디에서 이거를 켜놓으셔야지 템포 트랙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뭐 4마디에서 느려지고 싶어. 느려졌죠? 요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템포 트랙 안에서 요걸 키시고 이렇게 마음대로 템포를 조정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BPM은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악기 요것도 많이 모르시는데, 가상악기를 설치하고 이제 큐베이스 내에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가상악기를 설치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샘플에 대한 파일, 뭐 웨이브나 플래그나 뭐 아니면 NKI나 뭐 이런 그
오디오 형태로 있는 파일이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정보 파일, 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는 게 DLL 파일이에요. 이 DLL 파일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이 가상악기를 인식을 하려면은 이 DLL 파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DLL 파일을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DLL 파일을 찾으셔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폴더에다가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다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베이스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디바이스 탭이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그인 인포메이션을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VS2X 플러그인 패스라는 이런 탭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DLL 파일을 넣어놓은 폴더를 여기에서 애드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큐베이스를 껐다가 키시면은 적용이 되십니다. 이게 말로 하면 쉬운데 이게 막상 모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되는데, 요런 이제 과정을 거친다는 거, 여기에서 폴더를 막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설치 다 하신 다음에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악기 로딩하는 방법, 그러니까 큐베이스 내에서 여기 아까 말한 뭐 인스트루먼트 트랙, 미디 트랙 뭐 이런 게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예요. 비유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물과 강과 물줄기로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물은 가상악기예요. 그러니까 소리 자체죠. 어떤 악기의 소리. 그 다음에 강은 트랙의 종류예요. 이제 가상악기가 출력이 돼서 나오는 트랙의 얘기겠죠. 그래서 그게 최종 아웃풋, 그러니까 트랙의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물줄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로 들자면은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강이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하나로밖에 못 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한 트랙당 이펙팅이나 아니면은 어디로 보낼지, 아웃풋에 대해서 라우팅을 할 수가 있는데, 미디 트랙은 예상이 되시죠? 이제 미디 트랙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 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물줄기는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 개로 보낼 수 있는데 결국 물줄기로 흐르는 이 아웃풋 자체는 큰 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강만 바꿀 수 있고 나머지 물줄기들에 대한 세세한 뭐 이펙팅이나 아니면은 뭐 아웃풋에 대한 라우팅이나 그런 거는 안 돼요. 지금 라우팅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라우팅이 뭐냐면요, 여기서 그 믹스 채널에 보시면은 인아웃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디 트랙을 보시면은 아웃풋을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장비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낼지 아니면 그룹 트랙으로 보낼지 뭐 이런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미디 개별 트랙에서는.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인스트루먼트 트랙이고 이게 미디 트랙인데, 방금 본 게 이게 미디 트랙이고 이게 인스트루먼트 트랙이에요. 인스트루먼트 트랙은 요 아웃풋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어디로 물줄기가 나갈지. 근데 미디 트랙은 그게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많이 하는데요, 미디 트랙도 써요. 미디 트랙도 쓰는데 어떨 때 쓰냐면은 미디 트랙만 열 수 있는 그런 가상악기가 있어요. 뭐 미디 트랙만 연다? 그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채널링이 돼버린 가상악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요런 게 아니라, 뭐 하나의 가상악기가 아니라 벌써 가상악기 안에 16개의 음색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채널을 나눠서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채널 1번 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바이올린 섹션을 쓰고 싶다, 그럼 채널 1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디 트랙으로 얘를 열어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금 플루트 소리가 나다가도 여기서 16번을 걸어버리면은 12번이군요. 걸어버리면은 바이올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사악기를 만들 때 미디 트랙을 염두하고 만든 가사악기들을 열 때는 미디 트랙을 많이 쓰는데요. 보통은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저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쓴다는 점 아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라이브 하는 디테일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기타 같은 경우는 뭐 갈매기라고도 하고 스웰 기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요. 볼륨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잠깐 외장하드가 로딩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 써가지고. 원래 소리는 그냥 이런데, 요거를 뭐 발라드나 뭐 그런 데서는 너무 같네. 뭐 이런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극적이지 않아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펙터를 좀 걸면은 좋을까요? 이펙터를 좀 걸어가지고 뭐 얘기를 하자면은 스웨 기타, 이게 그 느낌이 안 나네요. 지금 클라비넷이라서 그런데 기타 음원을 쓰면은 아마 그 뚱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 이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볼륨을 이렇게 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볼륨 페달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클라비넷에는 와우 기능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요 와우 기능이 오토메이션으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호스트 오토메이션 해가지고 요거 한 개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한다면은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와우의 기능을 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원래 안 걸리면은 이런 이제 약간 드라이한 소리인데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트랙 안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쓸 수 있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을 변경을 할 때 오토메이션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미디 트랙 안에 들어가서 CC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바꾸는 게 요런 기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서스테인은 C64로 이제 딱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서스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려가지고 서스테인 기능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피치 밴드, 피치 밴드도 되게 중요한데
피치밴드는 좀 추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피치 자체가 반음 2개 음정이 기본적으로 그 할당된 가상악기 안에서 할당된 그런 값인데요. 그게 요 가상악기 안에서는 밴드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피치 밴드 값을 최대한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가상악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컨탁 안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밴드 레인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피치 밴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대 이 음역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2개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값을 줄 때 어떻게 값을 주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은 이제 아시겠죠? 이 원음 내가 찍은 음에서 플랫이 돼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샵이 돼서 올라간다는 그런 뜻인데요. 값을 지정해 주려면요, 이게 맥스 값이 8192예요. 8192.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밴드 레인지 값을 x라고 하면은 8192 나누기 x를 하면은 반음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피치 밴드의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 x의 값이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4096인가요? 4096. 맞네요. 4096을 지정해 주시면은 반음이 되겠죠. 여기에서 4096 이렇게 하면은 반음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음을 해보려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피치 밴드는 쓰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체인지나 뭐 이런 거 많이 안 쓰고, 모듈레이션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신디사이저나 아니면은 뭐 오르간 이렇게 비브라토를 조정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고 그려주셔도 되고 실제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CC 값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런 CC 값을 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오토메이션은 여기 이 기능 키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펙터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적용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인서트하고 샌드 방식이 있는데, 인서트는 그냥 바로 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인서트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샌드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펙터를 거는 건데, 인서트 방식하고 샌드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원소스가 아예 변화되는 게 인서트고요. 그 다음에 원소스하고 이펙팅 된 사운드가 비율에 따라서 섞이는 방식이 샌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세팅 방식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아예 원소스가 아예 변화되는 방식이어야 되는 게 이제 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펙터의 종류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EQ나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인서트로 많이 걸고요. 그 다음에 샌드 방식은 공간 계열, 뭐 리버브나 딜레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거는 게 인서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 방식은 트랙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FX 트랙이라고 해서 저는 이미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리버브를 걸어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주시면은 리버브가 안 걸리게 되죠. 예,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라우팅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이킹을 해서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 미디 정보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미디 정보를 입력하는 인 단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미디 정보를 입력되면은 가상악기를 통해서 소리로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환된 소리가 어디로 나오는지, 그게 이제 아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인스트루먼트 트랙이나 뭐 미디 트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 아웃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룹 트랙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트랙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가자면은, 메인 아웃으로 가기 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드럼 트랙이나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스티비 원더의 슈퍼스티션 같은 경우는 클라비넷을 한 8트랙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악기 안에서 다양한 주법으로 혹은 뭐 다양한 트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은 비율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이제 밸런싱을 맞춰놨으면은 다른 악기들과의 밸런싱을 맞출 때는 한 악기로 봐야 된다. 뭐 그럴 때 이제 한 개로 묶어야 되면은 그룹 트랙으로 많이 보내죠. 그래서 드럼 같은 거 레이어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피아노나 뭐 이런 소리들도 다 레이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애용합니다. 그룹 트랙으로 보내는 것을. 그 다음에 좀 요거는 이제 발견인데요. 그룹 트랙을 이용해서 FX 트랙의 솔로를 듣는 방법을 제가 알아내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아실지 또 모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딱 보여드리면 쉬워요. 말로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그룹 트랙에 FX 트랙을 샌드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그룹 트랙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메인 아웃 이전에 그 그룹 트랙을 걸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 트랙에서 메인 아웃으로 이렇게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룹 트랙에 솔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뮤트를 시키면 FX 소리만 남게 돼요.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드럼 트랙을 다 그룹 1로 보냈어요. 아웃풋을. 그 다음에 요 그룹 1을 그룹 2로 보냈어요. 요 그룹 2는 스테레오 아웃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룹 2를 솔로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요. FX 트랙. 여기 FX 트랙은 좀 꺼주고 잠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솔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뮤트를 시켜주면은 소리는 다 나와 있는데 FX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딱 들었을 때 너무 하이가 강하다, 뭐 혹은 로우가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이제 세세한 이펙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발견도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원피스 좋아해서 To Be Continue 원피스로 넣었고요. 영상을 좀 긴장이 돼가지고 좀 재밌게 못 찍은 게 아쉽긴 한데 어쩌겠어요. 생긴 게 이런 걸.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좀 댓글 답변 달아드리고요. 그 좋아요 요거 좀 눌러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막
프로필 사진 막 이런 거 올리면 막 1000개 받고 그러는데 저는 완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제작물을 찍는데 아무도 좋아요 안 해주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프 그렇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혹시나 반응이 더 좋으면은 매시브 지금 제가 3월달부터 매시브 얘기를 했었는데 매시브 얘기를 좀 하자면은 매시브 외국에서 뭐 나온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얻게 됐는데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다 했는데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곧 다 되면은 요것도 영상으로 한 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작곡가 팀 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